네, 안녕하세요. 배스롱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거랑 관련해서 플랫폼 종사자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어떻게 보호를 하겠다라는 건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랫폼 종사자는 플랫폼 경제 속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플랫폼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장소적인 개념을 의미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배달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타다 등을 통해서 카쉐어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받는 등의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우리 주변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회사에 소속이 돼가지고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분들이랑 조금 다르네요. 네, 그런데 플랫폼을 활용하기만 하면 모두 플랫폼 종사자에 해당할까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생긴 산업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정의가 명확하게 자리 잡진 않았어요. 네. 대신에 이제 최근 정부에서 TFT를 꾸려가지고 플랫폼 종사자는 이거다, 플랫폼 노동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플랫폼 종사자로 인정이 되려면 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나 가상 재화를 거래를 해야 됩니다. 에어비앤비는요, 이거는 서비스나 가상재해를 제공하진 않지만 플랫폼을 활용하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플랫폼을 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실물 자산을 임대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플랫폼 종사자로 인정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서 일자리가 아니고 일거리 그 자체를 얻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잡코리아나 사람인을 통해서 구인 구직을 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종사자, 플랫폼 노동에 포함이 되지 않겠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개별 종사자가 플랫폼을 통해서 일거리를 얻는 경우여야 합니다. 농사님, 예를 들어서 회사가 플랫폼에서 광고를 이제 등록을 해서 고객을 유치를 하면 이거는 플랫폼 노동을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근데 개별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플랫폼은 이제 모두에게 열려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특정인들에게만 열어놓고 플랫폼을 통해서 과업을 할당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거는 네. 플랫폼 노동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수리기사가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다음 고객이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로 이제 가세요라고 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플랫폼 그 자체가 특정인들에게만 오픈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좀 복잡하네요. 앞으로 플랫폼 종사자라는 개념이 법에서 어떻게 구현이 될지, 정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노사님, 그리고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 대체 왜 보호해야 돼요? 보통 플랫폼 종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소득세 3.3%를 내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프리랜서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은 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노동관계 권련상 보호를 받지 못하죠. 딱 현실만 놓고 살펴보면 근무 시간이 길거나 아니면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 플랫폼 종사자 그 자체를 그냥 근로자로 인정을 해버리면 안 되나요? 사실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도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플랫폼 종사자하고 근로자라는 개념은 굉장히 상이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기존에는 플랫폼 노동자라고 명칭을 하던 것이 이제는 플랫폼 종사자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사실상 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확실히 구분하겠다라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표방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를 어떤 방향으로 지금 보호하겠다라는 입장인가요?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먼저 고용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고용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구직급여 아니면은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이제 정책 방향으로 잡았는데 그 일환으로 이분들도 고용보험법이 가장 먼저 개정이 되었나 봅니다. 네, 사실 플랫폼 종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런 조건에 대한 보완책도 향후 좀 마련이 돼야 되긴 할 거예요. 이거 이외에도 노동조합에 의해서 보호를 좀 받으시고는 있으시거든요. 이분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따로 있나요? 네, 현재 한 6개 정도가 설립이 되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플랫폼 종사자에게 노동조합이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나요? 네, 2020년 10월에 우리가 흔히 아는 배달의 민족 우한 형제들과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이 단체 협약을 체결했어요. 이 여기에는 이제 배달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중개 수수료 면제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한다는 게 이제 계약 조건에 대한 보호도 조금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는 이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이제 제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사실 이 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 과정 동안 노동조합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노동조합도 배달 라이더 중심으로 이렇게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종의 플랫폼 종사자분들도 노동조합 설립하셔서 보호를 받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무사님 혹시 플랫폼 종사자분들 산재는 적용 안 되나요? 네, 플랫폼 종사자분들이 산재를 적용받으시기 위해서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전속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전속성이라는 개념을 폐지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좀 밝혔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특허로 인정이 된다는 게 전속성만 폐지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인정을 하는 이제 대상 업종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플랫폼 종사자분들이 이 업종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플랫폼 종사자에는 굉장히 다양한 업종이 있어요. 사실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산재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2021년 올 한 해는 사실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굉장히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서 이제 도태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법률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분들은 꼭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때는 블로그에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